이태원 클라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강철비.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손 위에 놓고 보던 웹툰 또는 웹소설에서 시작된 작품이라는 사실. 올해 한국 웹툰 시장 규모가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무려 진짜 약 1조 원. 나 숫자 약해가지고 내가. 이제 웹툰은 단순히 서브컬처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보던 웹툰이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웹툰의 탄생부터 영화, 드라마, OST까지 발을 뻗치고 있는 웹툰 산업의 요즘 이야기들을 문화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만화 및 소설 앱 매출 1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피코마입니다. 피코마라고 하면 좀 생소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툰 앱 이름이 바로 피코마예요. 카카오 겁니다. 피코마의 올해 3분기 거래액은 약 1,300억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무려 247%나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성장세죠. 근데 이게 진짜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일본이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이라는 거예요. 2위는 미국이고 3위는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웹툰은 한국에서 처음 나온 디지털 만화 방식이에요. 일본에선 권 단위의 단행본을 사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 단행본을 스캔한 형태의 디지털 코믹 형태로 웹툰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일본에 진출하면서 이런 대세에 따르지 않고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에 집중을 했어요.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을 고려해서 위아래 스크롤 형태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이거를 일본에도 그대로 가져온 거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비대면이 심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웹툰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피코마에 공급되는 국내 IP는 전체 작품 수 가운데 1.3%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이 1.3%의 한국 웹툰이 피코마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거죠. 특히 박세날 작가의 템빨. 이 템빨이 피코마에 지난 9월부터 연재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누적 매출액이 1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범했던 주인공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퀘스트들을 깨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도저히 다음화로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평범한 주인공에 살짝 빙의를 해보는 걸까요? 그건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한국에서 이미 유명한 달빛 조각사라든지 나 혼자만 레벨업, 갓 오브 블랙필드 등이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일본 만화책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일본에서 K 웹툰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때그때 바뀌는 시장 환경과 독자들의 니즈를 얼마나 기민하게 따라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웹툰 화이팅! 두 번째, 한국에서 만화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수의 만화 잡지가 창간을 했습니다. 아이큐 점프라든지 소년 챔프, 윙크, 밍크, 파티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봤는데 이러면 내 나이가 너무 탄로나려나? 아무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창간되는 만화 잡지보다 폐간되는 만화 잡지가 더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동이 만화 잡지와 만화책이 위기를 맞던 2000년대 중반 웹툰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요. 90년대 후반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만화를 연재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린블루스라든지 파페포포라든지 스노우캣 같은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아시죠? 이후에 기업에서 웹툰들을 모아서 플랫폼화한 게 2003년 다음 웹툰이 최초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한 회마다 에피소드가 끊어지는 단편 만화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최초의 장편 웹툰이 등장하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 본 장편 웹툰이 순정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웹툰의 시작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후에 조명가게도 있었고 맞아 이웃사람 같은 것도 있었고 저의 최애는 참고로 타이밍입니다. 아무튼 이 순정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이 웹툰의 더 큰 시장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2003년 다음 웹툰을 시작으로 2004년에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나 2013년에 레진 같은 다양한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웹툰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 게 2003년이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웹툰을 돈 주고 사서 본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았어요. 웹툰을 뭐 굳이 돈 주고 봐야 해? 뭐 이런 인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웹툰을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어떻게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카오 페이지가 2014년도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말이 돼? 매일매일 봐도 부족한데. 기다리면 1회 열람 무료라는 기다리면 무료, 기다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런칭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못 기다리겠으면은 현금으로 캐시를 사서 웹툰을 보는 방식인 거예요. 이 카카오 페이지의 기다무는 무료 콘텐츠라고 인식되어 오던 웹툰과 웹소설을 유료화하면서 이 시장을 급성장시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카카오 페이지의 거래액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봐. 지금 장난 아니잖아. 완전 수직 상승. 올해는 5천억 원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다. 와우. 사실 웹툰은 진짜 하나의 완벽한 콘텐츠, 창작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웹툰에 들어가는 작가의 뭐 아이디어라든지 노동력들이 정말 엄청난데 이제 조금씩 이런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인식들이 많은 독자분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렇게 웹툰 시장 규모가 쑥쑥 커가는 데는 원소스, 멀티유즈. 웹툰이 원작이 돼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OST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최초로 영화화된 웹툰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까 들었었죠? 강풀 작가의 아파트입니다. 2006년도 작품이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생,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태원 클라스처럼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 영화화한 히트작들이 많아졌고요.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웹툰과 드라마는 바로 다음 웹툰 쌍갑부차입니다. 그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이제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있는 월주신이 오는 사람들 사연 들어주고 막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결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감동 터집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드라마도 재밌어요. 그리고 요새는 웹툰 OST가 그 음원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또 떠오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웹툰 취향저격 그녀 OST에는요. B1A4 산들, 슈퍼주니어 규현, 뭐 에이핑크 정은지 같은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음원 차트 상위권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웹툰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지면서 웹툰 플랫폼들도 단순히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적재산권, IP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이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한 정치 스릴러죠. 강철비의 경우에는요. 웹툰 스틸레인의 스토리 작가였던 양우석 감독이 다음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와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웹툰 원작의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스토리 콘텐츠를 웹툰과 영화라는 두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철비 유니버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카카오 페이지는 승리호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영화 투자 배급사 메리 크리스마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프로젝트 웹툰 승리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회사 차원에서 직접 IP를 개발하고 직접 개발하지 않은 IP라도 세계관이 탄탄하고 확장성이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다양한 포맷을 넘나들며 독자들이 작품의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는 IP 유니버스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진짜 웹툰 소비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한국 웹툰이 잘 나간다고 하고 이제 일본에서 또 K 웹툰이 또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웹툰의 위상이 높은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즐겨보시는 웹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해서 볼게요. 안녕. 저의 취향이 궁금하신가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말한다. 저는 이 웹툰 고유의 세계관이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롭게 보는 편인데요.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좀 담겨있는 웹툰은 시시해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거나 좀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거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특히 진짜 멋있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막 다 해먹는 내용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웹툰은요. 바로 그 악녀를 조심하세요 라는 웹툰이에요. 제가 이 웹툰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웹툰이 고전 로맨스 판타지의 클리셰를 와장창 깨버린다는 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현생에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고 웹툰을 이렇게 즐겨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웹툰 많이 보세요.